안녕하세요. 건전한 투자의 쿨럭입니다.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직장 생활 시작하면서 첫 월급 받고 든 생각이 있을 거예요. 돈을 벌긴 했는데 이제 어떻게 모아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요. 월급을 열심히 모으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매달 100만원씩 저축하면 되는 걸까요? 초저금리 시대를 맞이한 지금 예금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기준금리가 1.5%까지 내려온 현 상황에서는요. 은행이 예금을 맡겨서 연 3% 수익률을 받는다고 했을 때 인플레이션 1%, 이자에 대한 세금 15.4%를 적용했을 때 실질 수익률은 연 1.54%밖에 되지 않아요. 1000만원을 10년 동안 묵혀둬도 165만원의 실질 수익밖에 안 나는 겁니다. 이렇게 더 이상 예금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투자를 하긴 해야 하는데 투자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투자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투자는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2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투자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투자 초보들의 실수, 가장 흔한 실수는 초심자의 행운이죠. 초보자가 돈을 벌었다면 운이 상당히 좋았던 겁니다. 일단 돈을 따면 초보들은 나는 투자의 비즈다 라고 믿고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돈을 투자합니다. 몇 년을 열심히 일해서 모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잘못된 투자로 날리고 나서야 후회를 합니다. 투자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갖춰야 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론입니다. 어떤 투자라도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쌀 때 사서 비쌀 때 판다는 겁니다. 당연한 것 아니냐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고 합니다. 한 가지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내재 가치보다 쌀 때 사서 내재 가치보다 비쌀 때 판다는 겁니다. 부동산이든 금이든 주식이든 그 어떤 투자라도 똑같습니다. 이 내재 가치를 알아내는 것이야말로 투자의 핵심입니다. 건전한 투자 채널에서는 주식을 이야기할 겁니다. 왜 주식인가? 먼저 올바른 방법론을 가진 대가들의 책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 대가들의 이야기들을 전해드릴 겁니다. 두 번째로는 주식의 수익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주식의 변동성이 다른 투자보다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손실이 엄청나게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떤 투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방법은 건전한 투자와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건전한 투자일까요? 가치 투자의 아버지 벤저민 그레이엄이 말하기를 투자란 신중한 분석을 통해서 원금 회수 및 만족할 만한 수익을 동시에 성취할 수 있는 행위다. 이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는 모두 투기다. 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3개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내재 가치입니다. 사실 이 내재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은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대가들마다 조금은 다르고 대부분 비슷합니다. 앞으로 대가들의 방법을 알려드리는 영상들을 제작할 겁니다. 공통적으로 내재 가치 측정에서 중요한 것은 미래의 이익입니다. 정말 단순하게 축약을 하면 미래의 ROE라고 할 수 있습니다. ROE란 이익을 자본으로 나눈 것으로 가지고 있는 돈을 사용해서 얼마나 많이 벌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입니다. 문제는 이 미래 ROE를 맞추는 것이 몹시 어렵다는 겁니다. 예상 밖의 리스크가 실현되면 얼마든지 손실을 볼 수 있어요. 투자자는 리스크와 현실을 똑바로 쳐다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인 안전마진에 대해 말씀드리면 정성적으로는 PER, PBR, PSR 등으로 판단합니다. 정량적으로는 한 가지 예를 들면 10년 만기 채권을 기준으로 현재 주가 판단하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 주당 순자본의 예상 ROE와 목표 수익률을 이용해서 매수 가능 주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미래 ROE가 맞는다는 가정하에 적정 매수 가격을 알 수 있는 거죠. 미래 ROE는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목표 수익률은 15%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구한 매수 가능 주가는 생각보다 많이 낮아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 가격에 사기는 생각보다 힘들 수가 있어요. 이 계산한 정량적인 값은 참고로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쌀 때 사야 주가가 급락해도 버틸 수가 있어요. 사실 앞의 내용들은 이론이고
실제로는 투자자의 통찰력이 큽니다. 싸게 사고 싶어도 사람들이 싸게 팔아줘야 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싸게 팔 때는 보통 악재가 있거나 아직 알려지지 않았거나 하기 때문입니다. 다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주식을 사려면 그냥은 사지 못해요. 내재 가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로 비쌀 때 판다. 언제 파는 것이 좋은 방법일까요? 30%? 100%? 최고점? 꺾일 때? 정답은 딱히 없어요. 정량적으로는 앞에 목표 수익률이 12% 정도로 바꾸면 매도 가능 주가가 나오고요. 정성적으로는 예상 ROE가 나빠질 때, 사람들이 과도한 기대를 가지고 있을 때, 주식 보유자의 대부분이 단기 투자자로 바뀔 때, 그리고 만족할 만할 때. 사실 흔히 주식에서 제일 어렵다고 하는 것이 바로 매도입니다. 딱 언제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 주식은 딱 떨어지는 대상이 아니에요. 계산으로 얻은 결과들은 참고만 하십시오. 이 매도 시점에 대한 대가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켓 사이클에 대한 책을 쓴 하워드 막스가 말하기를 잘 사기만 한다면 절반은 판 것이나 다름없다. 즉 보유 자산을 얼마에,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팔지에 대해 고심하느라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자산을 저가에 매수했다면 위의 문제들은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저가에 샀다면 제일 쉬운 것도 매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잘 사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은 주식의 분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